순환전 자본의 변화만큼을 현금 흐름에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돈이 들어온 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돈이 나간 만큼, 즉 현금 유출이 곧 비용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회계는 좀 요상해. 즉 돈 들어온 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돈 나간 만큼 현금 유출, 그게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손님들의 대부분은 현금 안 내요. 카드 긁죠. 그럼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거 카드 긁은 건 외상이에요. 즉 카드 회사로부터 한 달쯤 뒤에 그 현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이마트가 상품을 판매하는 그 시점에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분명히 수익의 발생이죠. 그럼 대변에 매출을 기록해요. 수익을. 그런데 현금을 받으면 바로 그만큼 뭐예요? 현금의 증가로 기록을 하겠지. 근데 대부분의 매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상 매출이에요. 그러면 이 외상으로 판매한 거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지만 일단 팔았으니까 수익을 인식합니다. 근데 돈은 안 들어왔죠. 그럼 현금의 증가는 아니야. 그럼 뭐로 인식해야 돼? 그래요.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지.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해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매출은 이만큼 발생했는데 현금의 증가는 이만큼이라고. 현금의 유입은 이만큼이라고. 그럼 나머지만큼은 뭐예요?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뭐냐면 현금 유입과 이 매출이라는 수익은 뭐예요? 불일치하는 거라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용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회계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그만큼의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물론 나중에 외상값이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기간을 길게 늘리면 그래요. 수익 발생한 만큼 물건 판 만큼 현금이 들어오긴 마련인데 이게 일부는 지금 현금을 받지만 일부는 나중에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우리가 회계는 기간을 구분하거든요. 이 특정 기간에 그 판매한 수익이 모두 현금으로 그 기간에 다 회수되는 게 아니라고. 다음 기간에 일부가 회수된다고. 어떤 특정 기간에 수익이 발생한 만큼 그 기간에 그 수익 발생한 만큼의 현금 유입이 온전히 다 들어온 게 아니라고. 일부는 나중에 들어온다고. 외상 판매. 그래서 이 현금 유입과 수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현금 수도 마찬가지죠. 비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결국 이 손익계산서의 그 수익, 매출이라는 건요.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외상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으로 100을 인식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100만큼 돈이 나갔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외상 판매도 있지만 외상 매입도 있잖아요. 실제 현금 흐름 시점과 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기 때문에 현금 유입과 수익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 현금 유출과 비용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어떤 뭔가 조정을 해주면, 그죠? 이 조정을 해주면 이게 현금 유입과 일치할 수 있고, 그죠? 이게 현금 유출과 일치하는 요 조정이 뭐냐 이거지. 수익과 현금 유입은 불일치하게 마련이라고. 비용도 마찬가지야. 현금 유출과 불일치하게 마련이라고.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만큼만 더해주거나 빼주고 역시 비용도 마찬가지죠. 차이 나는 만큼만 더해주고 빼주면 결국 뭐야? 요 덩어리는 현금 유입과 일치하게 되는 요 조정이 뭐냐 이거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요 조정이라는 게 결국 순환전 자본의 변화만큼이 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요. 아, 요 수익에다가
뭔가 순환전자본과 관련된 어떤 변화를 가감해주면 그게 현금 유가 일치가 되는구나. 아, 요 비용에다가 순환전자본의 변화만큼 가감해주면 그게 현금 유출과 일치하겠구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감가상각비와 세금은 없다고 가정합시다. 순환전자본이라는 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뭐 뺀 거잖아요. 유동자산은 우리가 외상매출금만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변화가 곧 순환전자본의 변화라는 얘기죠. 감가상각비와 세금이 없으니까 즉 매출액에서 비용 뺀 게 바로 순이익이 되는 거지. 순환전자본은요, 굉장히 쉬워. 외상매출금과 유동자산이 외상매출금밖에 없죠. 유동부채도 외상매입금밖에 없어. 그래서 기초 시점의 외상매출금이 880, 유동자산이 880이라는 얘기고 같은 시점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밖에 없으니까 결국 유동부채가 요 값이지. 그래서 유동자산이 880, 유동부채가 550이니까 순환전자본은 기초 시점에 얼마? 330이 되는 거고 기말 시점의 외상매출금이 910이고 외상매입금이 605죠. 따라서 기말 시점 순환전자본은 305가 되는 것이죠. 기초 대비 기말 외상매출금이 880에서 910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어? 30만큼 증가했죠. 유동부채인 외상매입금은 기초 550이었는데 기말 605니까 요 1년 동안 얼마만큼 불었어요? 55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결국 순환전자본은 그렇죠. 유동자산이 30 증가하고 유동부채가 55 증가했으니까 순환전자본의 변화는 그래요. 유동자산의 변화에서 유동부채의 변화를 뺀 거잖아. 유동자산의 변화가 얼마야? 플러스 30. 유동부채의 변화가 얼마야? 플러스 55. 따라서 플러스 30, 플러스 55인데 얘는 마이너스 달고 있잖아.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지. 순이익이라는 게. 수익에서 지금 비용 뺀 거잖아. 수익에서 비용을 그죠? 뺀 값에 어떤 조정을 가하면 현금 유입에서 현금질을 뺀 값이 나오냐 이거지. 손익계산서에 그 수익과 비용을 가져다가 거기에 순환전자본의 변화만 더해주면 결국 그렇지. 현금 유입에서 현금질을 뺀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자, 세금과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요. 영업현금 흐름은 EBIT와 같습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이니 처분이니 이런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고정자산의 구입도 없고 처분도 없으니까 고정자산 관련 자본 지출은 0이죠. 순환전 자본의 변화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5였죠. 그 다음에 영업현금 흐름은요. 190이잖아. 왜 영업현금 흐름은 세금과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EBIT와 같잖아. 순이익이 결국 뭐예요? EBIT잖아. EBIT가 얼마란 얘기야? 190. 그게 결국 뭐야? 영업현금 흐름인 거지. 거기에 순환자본의 변화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5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총 추정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환자본의 변화를 빼고 거기에 자본 지출을 뺀 거잖아. 근데 지금 자본 지출은 0이죠. 순환자본의 변화는 뭐야?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달고 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 190이고 결국 총 추정 현금 흐름이 얼마? 215란 얘기예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부터 우리가 현금 유입을 한번 구해볼 거야. 수익이 500인데 매출이 500인데 외상 매출금이 30 증가했다면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일까요? 외상 매출금이 30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발생한 매출 30이 결국 뭘로? 그래요. 외상 판매됐다는 얘기야. 즉 팔긴 팔아서 수익으로 인식됐는데 걔가 아직 현금을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현금의 증가가 아닌 외상 매출금의 증가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 1년 동안 외상 매출금이 30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30이 발생했지만 그만큼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매출 500 중에 30은 현금이 아닌 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만 증가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470이 뭐야?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바로 현금 유입액은 뭐예요? 470인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매출로 인한 실제 현금 유입은요. 손익계산서의 수익 500에서 외상 매출금의 증가 30을
빼야 된다는 얘기야. 왜? 500 중에 30은 외상 매출로 인해 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으로 잡힌 거잖아. 거꾸로 한번 해볼게.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게 아니고 30만큼 감소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매출은 그냥 500이야. 그러면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일까요? 500일까요? 470일까요? 아닙니다. 530이에요. 왜? 외상 매출금이 30이 감소했다는 얘기는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야. 즉 외상 매출금 30 감소는 그만큼 현금으로 회수됐다는 얘기야. 이미 외상 매출금으로 잡혔을 때는 매출로 인식했을 거예요. 수익으로 잡혔어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 들어왔잖아. 현금 유출도 마찬가지야. 자,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얼마예요? 310이죠. 그러면 310만큼 현금 유출일까? 아니란 얘기야. 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외상 매입으로 인해 돈이 덜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외상 매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입은 했는데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외상 매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지.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은 발생했지만 돈은 안 나갔다는 얘기야. 현금 지출 없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310이지만 외상 매입금이 55 증가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310 비용 잡혔다고 해서 310만큼 현금 지출 나간 게 아니고 외상 매입금의 증가를 봐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다를까 55만큼 증가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비용 310 중에 55를 제외한 255만 뭐야? 현금이 유출된 거고 나머지 비용 얼마? 55는 현금의 감소가 아니라 부채인 외상 매입금의 증가라는 얘기지. 손익계산서의 비용 310 중 55가 아직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외상값이 증가한 거지. 즉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한 실제 현금 유출은요. 310 전체 중에 외상 증가만큼인 55만큼을 뺀 255만큼만 현금이 유출된 거라고. 손익계산서의 수익만 보고 돈 들어온 걸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외상 매출금을 같이 보고 손익계산서의 수익에 외상 매출금의 증가만큼을 빼줘야 된다. 손익계산 그래야 뭐야 현금 유입이 나오는 거고 계산되는 거예요. 매출에 외상 매출금의 감소 금액을 더한 값이 바로 현금 유입이다 이거지. 매출로 인한 실제 현금 유입액이 손익계산서 매출 500에서 외상 매출금의 증가 30을 뺀 470이죠.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요. 손익계산서의 비용에서 외상 매입금의 증가만큼을 빼준 즉 255가 현금 유출액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현금 유입은요. 얼마예요? 470인데 얘는 뭐야? 손익계산서의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의 증가를 뺀 거죠. 그래서 470이 나온 거고요. 현금 유출은요.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비용 310에서 외상 매입금의 증가 55를 뺀 거잖아. 그게 255잖아. 그럼 결국 470이라는 거는 500 빼기 30이네. 그리고 250이라는 건 310 빼기 55잖아. 그러면 이 500과 310, 즉 수익과 비용을 한데 묶고요. 그리고 요 외상 매출금의 증가 30과 외상 매입금의 증가 이 55를 또 한데 묶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게 뭐야? 이게 외상 매출금의 증가. 이게 외상 매입금의 증가잖아. 아, 순원전 자본의 변화네. 순원전 자본의 변화를 투자하는 현금 흐름의 계산에 포함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계에서의 수익인 매출과 비용이 실제의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과 각각 차이가 있고요. 이 순원전 자본의 변화를 이 현금 흐름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차이가 조정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이 수익과 비용에 뭘 가감하면 이 순환자본의 변화를 가감하면 그게 바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액이 된다. 손익계산서로부터 EBIT를 뽑아내고 그 EBIT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세금을 빼서 영업현금 흐름을 도출합니다. 이 영업현금 흐름에 순환전 자본의 변화를 이제 반영해야 진정한 영업현금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자, 손익계산서라는 게 탑라인의 매출로부터 시작을 하죠. 일단 이무의 숫자 500을 넣을게요. EBIT를 구할 때 이제 비용이라고 싸잡아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초회계 때 배웠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매출 밑에 매출 원가가 오고 그 밑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는 게 와요. 그런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만 있다고 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모든 비용은 0이라고 보는 거죠. 재무관리에서는.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감가상각비만 있다. 이제 40이라고 주어지고요. 매출원가는 310이라고 합시다. 이자 및 법인세, 그 세금 차감 전 이익이 EBIT가 이제 150이 되겠죠. 500에서 310을 빼고 40을 추가로 빼니까 150이 EBIT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이자 비용이 15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법인세라는 세금이 있겠죠. 그게 27이 추가로 있다면 이 EBIT에서 이자 비용과 법인세인 세금을 뺀 그 결과가 바로 당기순이익, NI라는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소위 손익계산서 구조, 일반적인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업현금 흐름의 순환전 자본의 변화를 가감해야 진정한 영업현금이 나온다는 그 이론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간소화합시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0이라고 보고 그리고 세금을 역시 0이라고 그냥 두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은 우리가 아예 배제를 하죠. 주주나 채권자에게 지불되는 그 현금이잖아요. 자산업도 현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금융비용, 즉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 지급과 같은 그런 항목들은 우리가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결국 손익계산서는 아주 심플해지죠. 감가상각비가 0, 세금도 0, 이자 비용을 아예 배제해버리면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탑라인에 여전히 매출 500은 오고, 자, 매출 원가는 여전히 3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자 비용도 없고 감가상각비도 없고 세금도 없으니까 결국 이 매출에서 유일한 비용인 매출 원가를 뺀 값이 EBIT이면서 추가로 뺄 이자 비용도 없고 세금도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도 없고 결국 이 EBIT가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190. 자, 이제 우리가 요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일단 영업현금 흐름을 먼저 뽑아내 봅시다. EBIT로부터 영업현금 흐름을 뽑아내려면 자, 매출 500에서 매출 원가 310을 차감하면 빼면 EBIT 190이 나오죠. 자, 이 EBIT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세금을 빼주면 그게 바로 영업현금 흐름 OCF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도 세금도 0이기 때문에 결국 EBIT는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EBIT와 영업현금 흐름은 일치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왜 순환전 자본의 변화를 영업현금 흐름에 추가로 반영해야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나오는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게 자료를 간단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매출 500이 현금 유입과 일치하지 않다. 즉 수익이 500 발생했지만 외상값 30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요. 500만큼 팔았어요. 그 수익이 발생했죠. 근데 그중에 470만 현금을 받고 30은 여전히 현금을 못 받았어. 그럼 외상 매출금만 증가했겠죠. 들어온 현금은 그렇지. 수익 500에서 이 못 받은 30을 뺀 470이 바로 현금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의 증가 30을 빼줘야 한다. 매출 원가라고 가봅시다. 손익계 재고자산 310을 매입을 해요. 근데 매입할 때 310 중에 255만큼만 상대방 거래처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40, 55는요. 외상으로 하는 거야. 나중에 지불할게 이런 거지.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55만큼 증가했겠죠. 자, 이제 이 매입한 310의 재고만큼 이 재고를 일단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판매된 만큼 매출 원가로 인식되겠죠. 그래서 비용 310이 잡혀요. 그런데 이 매출 원가 비용 310이 발생했지만 지불된 현금은 55 모자란 255란 얘기예요. 외상값 55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 매입과 매출 원가가 같죠? 왜? 매입한 거 모두 팔았으니까. 그래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라는 얘기는 매출 원가로 인한 현금 유출, 매출 원가와 관련된 현금 유출은 매출 원가 310이지만 거기에 지불하지 않은 55를 차감한 255가 바로 뭐예요? 네, 매입 또는 매출 원가와 관련된 현금 유출액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손익계산서의 이 매출 원가에서 외상 매입금의 증가 55만큼을 뺀 값이 바로 현금 유출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500에서 재무상태표의 외상 매출금의 증가 30을 동시에 고려해서 손익계산서 매출 500에서 재무상태표의 외상 매출금 증가 30 증가를 빼야 진정한 현금 유출이 나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확인했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310에서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입금 증가 55를 동시에 고려해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310에서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입금 증가 55를 차감한 값이 바로 매입 또는 매출원가와 관련된 현금 유출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업현금 흐름을 도출할 때 출발점이 뭐였어요? 출발점이. 이 매출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수익인 매출에서 비용인 매출원가를 뺀 값이 EBIT였고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세금을 빼줘서 영업현금을 구해줬는데 바로 이 매출 500이라는 이놈 안에는요. 이 500이 현금 유입이 아니라고요. 전부가. 그중에 얼마만? 그래요. 470만 현금 유입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영업현금으로 구하기 위해 이 매출원가 310이 있는데 얘는요. 전부가 현금 유출이 아니에요. 그중에 55는 현금 유출이 아닌 거야.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이 영업현금으로 구할 때 여기서는 지금 0이지만 우리가 앞서 많은 사례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줬잖아요. 왜 영업현금으로 구할 때 감가상각비를 더해줬죠? 그래요.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현금으로 구하는 데 있어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 빼져 있거든요. EBIT 구할 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가 빼져 있으니까 현금 흐름 구할 때는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유출이 아닌 비용이 빼져 있으니까 더해줌으로써 그걸 상쇄시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매출 500 플러스 500인데 수익이니까. 근데 이 중에 30만큼은 현금 유입이 아니라니까. 그럼 드러내야죠. 자, 310이 있는데 비용, 그래서 마이너스죠. 비용이니까. 그런데 이 중에 55만큼은 현금 유출이 아니라고. 그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현금 흐름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니 영업현금 흐름이 말이 현금 흐름이지 이 안에 뭐가 묻어 있는 거야. 그래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30이 여기 묻어 있는 거야.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55가 여기 지금 묻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현금 유입이 없는 30 드러내고 현금 유출이 55, 현금 유출이 없는 55도 드러내야 되는 거지. 손익계산서로부터 구한 영업현금흐름에 이와 같이, 뭐가 이와 같이야? 수익 500 중에 30은 현금 유입이 없고 비용 310 중에 55만큼은 현금 유출이 없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이 없는 수익과 비용이 묻어 있잖아. 이를 털어내어 진정한 영업현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털어내는 방법이 뭐인 거예요? 그래요. 바로 500에서 30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 증가 30을 빼줬죠. 요거 500에서 30을 빼줘서 진정한 현금 유입 470을 구했고, 그리고 비용에서도 그렇죠. 매출 원가 310에서 외상 매입금의 증가 55를 드러내서 빼줘서 진정한 현금 유출 255를 구한 거지. 결론이 뭐냐면 앞선 장에서 구했던 이 영업현금으로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매출 30이 묻어 있고,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매출 원가 55가 여기 또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털어내야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구해진다는 것이죠. 외상 매출금의 증가, 즉 유동자산의 증가 30, 그리고 외상 매입금의 증가, 즉 유동부채의 증가 55. 이 유동자산의 증가와 유동부채의 증가, 얘네 둘의 순효과가 바로 뭐예요? 순운전 자본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순운전 자본의 변화라는 게 결국 외상 매출금 30 증가와 외상 매입금 55 증가를 그 영업현금을 구할 때의 수익과 비용에 가감함으로써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이 투자한의 현금 흐름 계산에 왜 반영하느냐, 포함하느냐? 회계의 매출액 500과 매출 원가 310 비용이 실제 현금 수입 470, 그죠? 500이 아니고 470이잖아. 그리고 310이 아니고 현금 지출이 진짜 지출은 255잖아. 그 차이를 조정해주기 위해 순운전 자본의 변화, 왜 마이너스 25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30 증가, 유동자산 30 증가, 그리고 외상 매입금 증가 55, 유동부채 55 증가. 순운전 자본이라는 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잖아요. 결국 유동자산의 증가 30에서 유동부채의 증가 55, 그죠? 그걸 뺀 게 25잖아. 그 순운전 자본의 변화 25를 영업현금 흐름, 그죠? 뭡니까? 이 190 왜 나온 거예요? 그렇지. 500 빼기 310이잖아. 거기에 반영하여 이러한 불일치를 그 털어내야 되는 거 있죠. 그 털어내야 될 걸 털어냄으로써 결국 진정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액이 구해짐으로써 진정한 순현금 유입이 구해지는 그 차이가 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 215가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이 영업현금 흐름 190에서 순운전 자본의 변화 마이너스 25를 빼줘야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구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190이라는 영업현금 흐름에는 그래요. 현금 유입이 아닌데 현금 유입처럼 묻어있는 게 있고, 그죠? 현금 유출이 없는데 현금 유출처럼 묻어있는 게 있잖아. 그걸 털어내는 거지. 이렇게 얘를 가감함으로써. 그래서 진정한 영업현금흐름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걸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우리가 구한 영업현금이라는 게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500에서 310을 뺀 거잖아.
그게 영업현금 흐름인데 이 안에 뭐가 묻어 있는 거야? 그래요. 현금 유입이 없는 30과 현금 유출이 없는 55가 묻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털어내? 그렇지. 외상 매출금 30 증가를 덜어내고 외상 매입금 55 증가를 덜어내고 그 순효과가 얼마란 얘기야? 25, 마이너스 25. 이게 바로 순환자본의 변화란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500에서 30 드러내서 진정한 현금 유입 470, 310에서 55 증가를 덜어내면 진정한 현금 유출 255가 구해져서 결국 이 둘의 현금 유입 470, 현금 유출 255 뺀 215가 바로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 즉 순현금 흐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얘네들을 덜어내서 이게 나오고 결국 이 값이 190이잖아요. 영업현금 흐름. 여기에 순운전 자본의 변화 마이너스 25를 한 요 값이 바로 215란 얘기예요. 이 영업현금 흐름이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영업현금 흐름 있죠. 그럼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되기 위해선 결론적으로 이 영업현금 흐름에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반영해야 진정한 현금 흐름 215가 나온다는 그 결론입니다. 재고자산이 추가될 경우 살펴보죠. 코큐리 회사의 매출액과 비용은 각각 998과 734. 기초와 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고 감가상각과 세금은 없다. 매출 998에서 비용 734를 뺀 값이 바로 EBIT 264겠죠? EBIT가. 그런데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0, 세금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OCF 영업현금 흐름도 EBIT와 일치되는 264가 됩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아니라는 걸 앞에서 배웠어요. 왜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아닙니까? 이 매출에 현금 유입이 없는 애가 묻어 있는 거야. 역시 이 비용에도 현금 유출이 없는 아이가 이제 묻어 있는 거지. 걔네들을 털어버려야 진정한 영업현금이 나오는 것이죠. 털어내는 방법은요.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앞의 사례와 다르게 재고자산이 추가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도 외상매출금이 기초 100이었는데 기말 110, 10만큼 증가했네요. 재고자산은 기초에 100이었는데 기말에 80, 20만큼 감소했고 외상매입금은 기초에 100이었는데 기말 70, 30만큼 감소했네요. 그러면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이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이 200이고 유동부채가 100이니까 기초 시점 순운전자본은 100이 되는 거지. 기말 시점 유동자산은 요 둘 190이고 유동부채는 70이니까 기말 부채는 120이 되겠네요. 그럼 기초 순운전자본이 100인데 기말 120이니까 기초 대비 기말 20만큼 순운전자본이 증가했네요. 여기에는 현금 유입이 없는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아이들이 묻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도 현금 유출이 없는 현금 유입이 없는 아이들이 묻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걔네들을 털어내야 그죠? 네. 진정한 영업현금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OCF264의 그 아이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얼마예요? 플러스 20이잖아. 그러면 이게 20이니까 결국 264에서 20을 반영하면 근데 마이너스 달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은 244가 나옵니다.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 매입으로 인한 또는 매출 원가 관련된 현금 유출을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진정한 현금 흐름을 직접 구해보는 거죠. 실제 현금 유입은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에 998인데 외상 매출금의 증가만큼은 매출로 잡혔겠지만 현금의 유입이 되지 않았으니까, 즉 요 998 중에 외상 매출금의 증가 10만큼은 현금 유입이 아니니까 걔를 드러내는 거지. 요 998에서. 그래서 진정한 현금 유입은 988이 되는 것이죠. 회계비용은 734. 그런데 외상 매입금이 30 감소했죠. 아니, 외상 매입금이 왜 30만큼 감소해요? 갚았으니까. 뭘로 갚아요? 현금을 지불해서 갚는 거잖아요. 이 외상 매입금 30의 감소는요. 비용이 아닙니다. 그냥 부채를 갚은 것뿐이에요. 비용의 발생이 아니고 부채의 감소라고. 외상 매입금 30 감소는 현금의 감소인데 비용은 아닌 거야.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734에 이 외상 매입금의 30 감소, 즉 현금 지출 30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현금 유출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유출이 있었는데 30, 외상값 갚기 위해서. 근데 지금 비용으로 안 잡혀 있잖아. 비용 734에 현금 지출 30을 더해줘야 실제 현금 지출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금 지출은요. 회계비용 734에 30을 더해야, 즉 764가 되는 것이죠. 재고자산이 20 감소했다. 20 감소했죠? 그 의미는 왜 재고자산이 감소했죠? 20만큼? 팔려 나갔으니까. 재고자산이 뭡니까? 상품이잖아. 이마트 상품. 그러면 이마트가 상품을 팔면 그만큼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자, 팔렸기 때문이며 팔린 만큼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하죠. 그런데 이 재고 언제 사온 거냐면요. 이번에 사온 게 아니고 작년에 사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20만큼 감소한 건요. 팔려 나갔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재고자산이 올해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고 올해 이전에 현금을 지불하고 사온 거야. 그러면 팔린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이 20에 대해 현금을 지불한 건 올해가 아닌 작년이란 말이야. 지불된 시점과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불일치하는 거지. 어쨌든 올해 관점에서 본다면 이 20에 대해서는 올해 지출이 아닌데 일단 올해 비용으로 잡혔잖아.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20만큼은 현금 유출이 아닌 거야. 근데 비용으로 잡혀 있잖아. 따라서 이 재고자산 감소 20을 비용에서 빼줘야 돼. 차감해줘야 돼. 그래야 실제 현금 유출이 구해지는 거죠. 결국 단기 비용으로부터 진정한 현금 유출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외상 매입금의 감소 30을 더하고 재고자산의 감소 20을 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정리하면 진정한 현금 유출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계비용에 외상 미입금의 감소는 더해주고 재고자산 감소는 빼줘야 되는 거지. 부호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회계비용 734에 외상 매입금 감소 30을 더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감소 20을 빼주면 진정한 현금 유출 744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실제 현금 유입 988이죠. 그리고 실제 현금 유출 744. 결국 현금 유입이 988, 현금 유출이 744이니까 그래요. 현금 유입, 즉 순현금 흐름. 순현금 유입은
244가 나온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244와 일치하네요. 직접 구한 순현금 유입도 244,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반영해서 구한 244가 일치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업현금을 구하시오라고 요구한다면 이렇게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배운 사람이니까 이 간편법, 이게 뭐 간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접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회계 수익과 비용에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더하고 빼줘야 결국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 진정한 순현금 흐름, 실제 현금 흐름, 순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업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OCF에 순운전 자본의 변화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게 쓰기 싫어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왜 이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냐 이거지. 순운전 자본의 감소가 과거에 투자했던 순운전 자본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순운전 자본의 감소는 그냥 현금 유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외워주세요. 제가 외우란 말 되게 싫어하는데 미안해요.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현금 유출이다. 실무에서는 순운전 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순운전 자본에 지출했다, 순운전 자본에 투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순운전 자본에 지출했다, 순운전 자본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순운전 자본의 증가라는 이 느낌을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운전 자본이 증가한 거는 결국 순운전 자본에 지출했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인 거고,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현금 유출이다라고 좀 외워주세요.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운전 자본의 증가라는 그 아이 자체의 의미가 현금 유출이거든. 그러니까 이 진정한 현금으로 구할 때 순운전 자본의 증가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순운전 자본의 감소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그런데 순운전 자본의 감소는 현금 유입이거든. 순운전 자본의 감소는. 그러니까 순운전 자본의 감소 자체는 마이너스인데 그 자체의 의미가 현금 유입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 그래서 현금을 구할 때는 이 자체의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 현금 유입이니까. 그걸 위해서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왜 붙었나만 한번 이해하시고 그냥 공식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현금 유출, 순운전 자본의 감소는 현금 유입이다.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운전 자본의 변화만 반영하면 진정한 영업현금 흐름이, 교과서는 우리 뭐로 표현해요? 순현금을 표현하고 있죠. 그 값 244가 구해지는 것이죠. 회계수익 결국 매출액이죠. 그리고 회계비용이 실제 현금 유입 및 현금 유출과 불일치하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거의 항상. 자, 그러면 진정한 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순현전 자본의 변화를 회계수익과 회계비용에 가감, 반영함으로써 이런 불일치가 해소되어 실제, 즉 진정한 순현금이 도출된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